새벽 대구에서 승용차 충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시민들이 불난 승용차에서 구조에 나서 인명피해를 줄였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이후 지역 정치권이 구심점을 잃고 외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문화방송으로 생중계된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과 택시감차 보상,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선수들을 사고 위험에 내몰고 있는 대구 빙상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가 제2 빙상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지역 정치권이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상도 지역을 상대적으로 홀대하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의 당직 인선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유일하게 원내 수석 부대표에 선임됐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직 인선에서 영남권을 배제하겠다고 말해 지역 정치권이 발끈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집권 여당의 협상 대표로 실무진에 불과해 당 지도부에서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배제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이후 당내에서 지역 정치권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현안 추진에도 탄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 이 대구 경북에 대한 이런 배려는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른데도 지역 정치권은 김무성 대표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이 이제 안배를 하시는 거라면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안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좀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언급하지 않을게요. 유승민 사퇴 이후 지역 정치권이 자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대표 발언도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쪽 입장을 너무 이렇게 정면에 내세우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구심점을 잃은 지역 정치권이 새를 결집하기보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에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업계의 수백억 원대의 재정지원금 불탈법 유용 문제가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버스 업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밝혀 대구시의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창은 의원은 시내버스 업계의 200여억 원의 재정지원금 유용과 관련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대구시를 질타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치사항이 무엇입니까? 낭비된 예산에 대한 한수 계획은 있습니까?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하고 지원금을 결정한 만큼 사실상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한 곳이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법률가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 지침을 어기고 임기 제한도 없는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대구시가 지난 10년간 주도적 역할을 해와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구시가 행사했고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절차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로 넘긴다는 거는 이거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준공영제 도입 후 7천억 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동안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안 했던 대구시.
수백억 원의 불탈법 유행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시내버스 업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한편 오늘 시정 질문에서 김창은 의원은 대구시가 택시 감차에 앞으로 8년간 1,2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대구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고, 대구시는 택시 감차 국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 타 시도와 공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준 의원은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수성구 중학교 편법 전학과 관련해 위장 전입 대응 방안과 고교 단일 학군제 도입 여부를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위장 전입 단속에 경찰과 시민들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고교 배정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선수들을 사고 위험에 내몰고 있는 대구 빙상장의 열악한 시설과 실업팀 창단의 필요성을 얼마 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시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빙상장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제2빙상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동호회와 일반 시민들까지 대구 빙상장을 찾는 인구는 한 해 14만 명이나 되지만 지금의 시설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대구 스타디움과 육상진흥센터 중간 지점에 제2빙상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4,500제곱미터 규모의 빙상장과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춰 국제대회까지 가능하도록 지을 계획입니다. 정규 규격 시설은 물론이고 국제대회도 가능한 그런 초현대식 그런 건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 201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존 대구 빙상장의 보호벽과 빙질 등 열악한 시설은 빠르면 올해 안에 전면 정비하기로 하고 3억 원 상당의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비 지원 사업부터 금년도에 신청을 해가 그게 반영이 되면은 금년도 하반기에 반드시 그 개보수도 들어가겠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서 대구 빙상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실업팀 창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운영 중인 20개 실업팀을 대상으로 승강제를 도입해 성적이 떨어지는 팀은 없애고 경쟁력 있는 팀을 신설하는 등 실업팀 선진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적이 좀 떨어지는 데는 우리가 해체하고, 또 신규 강점 있는 예를 들어 빙상이나 테니스나 펜싱 같은 종목들은 새롭게 창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대구시가 빙상 발전을 위해 여러 계획들을 내놓았지만 흐지부지 뒷전으로 밀려난 만큼 이번에는 계획대로 이뤄지기를 대구 빙상계는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메르스와 관련해 특정 학교 학생의 수강을 못하게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학원에 경고와 벌점 20점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당초 등록 말소 방침을 밝힌 교육청은 학원 측 반발로 청문을 거쳐 문자 발송 다음 날 정정 사과 문자를 보내고 실제 피해 학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금요일 대구에서는 2015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개막합니다. 최근 들어 포크 음악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포크 마니아들은 축제가 열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구 수성소방서 장문희 소방위는 지난해 대구시 주최 시정연찬 공모에서 대구의 포크 음악 자원과 향후 브랜딩화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집 거실을 온통 오디오와 LP판, 음악 관련 책으로 꾸민 장 씨는 틈만 나면 가족들과 함께 포크 음악 감상을 즐깁니다. 이런 매니아적 취미로 포크 음악에 관한 논문까지 썼고 김두수와 이정선 등 대구 출신 포크 음악인이 많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두수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이정선 선생님이라든지 우리나라 또 포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있어가지고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하고 연계를 하고 아이템을 만드는 게. 바쁜 일과를 마치고 퇴근 후 음악을 함께 듣는 동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인 강민구 씨도 자주 음악 동호인들과 함께 포크 음악을 감상합니다.
음악에 빠져 있다 보면 일상 속의 스트레스도 저 멀리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시절의 그 추억들이 생각나는 게 완전히 잊고 있던 게 음악하고 연관되어서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뭐 요즘 또 다시 중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끈 지 오래됐지만 언제 들어도 유행을 타지 않는 포크 음악. 바쁜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2015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관광정보센터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포키라고 이름 붙여진 대구 포크 페스티벌 자원봉사자들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제가 대구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러한 자원봉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 대표로 선발돼서 좀 더 다른 자원봉사보다 열심히 대구를 알리고 포크 페스티벌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번 대구 포크 페스티벌은 모두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데요. 오늘 발대식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 이번 축제의 성공을 위해 곳곳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대구시 수성구 법물종합복지관의 큰마음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와 월드비전의 후원으로 오늘 문을 연 어린이 도서관에는 천여 권의 다양한 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아름다운 꿈을 키워나가길 기대합니다. 육군 제50보병사단이 오늘 칠곡군 북사읍에 사는 참전용사 74살 한영규 옹의 집에서 참전용사를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주택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육군이 12개의 기업 후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주거 개선 사업으로 오늘 준공식을 가진 새 주택은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스틸하우스 형태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대구 남구청 문화갤러리에서 천연염색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될 이번 천연염색 작품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천연염색교실에 참여한 수강생 20여 명이 만든 10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문경시가 문경세제의 상징인 일관문을 대대적으로 보수합니다. 성벽 일부가 밖으로 나오는 배부름 현상을 잡고 무너지고 있는 계단도 원형대로 보수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 선비들이 한양 과거길에 꼭 지나던 문경세제 첫 번째 관문 주훌관입니다. 관문의 오른쪽인 동쪽 성벽 일부가 밖으로 불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부름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벽 사이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최근 해체 복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몇 번의 중수를 거쳤지만 근자에는 한 100여 년간 큰 보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성벽에 비가 스며들고 그리고 또 눈이 와서 녹고 해서 방수포로 덮인 누문으로 오르는 계단은 보수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계단을 받치던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빈 공간이 생기고 계단 석재가 많이 이탈됐습니다. 문경시는 문화재연구소의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일관문을 우선 보수하고 문경세제 전역에 대한 종합정비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문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유적지 중에서 원터라든지 다양한 종합정비 계획을 세워서 옛 모습을 되찾는 데 국가사적이면서 한국인이 가보고 싶은 100곳 중 1위에 오른 문경세제가 제 모습을 되찾기 위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88올림픽 고속도로 이름을 영호남이 상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도 대구시와 광주, 전라남도도 명칭 변경에 긍정적이라며 4개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로 표지판 교체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4개 시도가 모두 공감하는 이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대구 도심에서 교통사고로 차에 불이 나고 승객이 의식을 잃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사리지 않은 시민들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컴한 새벽, 신호가 바뀐 사거리를 한 K3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치더니 유턴하던 쏘나타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도로가로 튕겨나간 K3는 금세 불길에 휩싸였고 3, 4m 높이까지 활활 타오릅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충돌당한 쏘나타 운전자가 불이 난 차량에서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인근 식당에서는 시민 10여 명이 숟가락을 놓고 달려나와 힘을 보탭니다. 주차장에서 수돗물을 끌어와 차에 뿌려 불을 끄니다. 소화기 가급해서 냉면집으로 수도가에 저거 있더라고요, 호수가. 네. 그럼 호수 연결하고 호수를 잡았더니 해갖고.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던 K3 승객 4명은 재빨리 구조됐고 소방차가 도착할 쯤에는 큰 불도 잡혔습니다. 불도 붙었으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사고로 이 K3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6명 중 2명이 숨졌고 나머지 4명도 모두 다쳤습니다.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섰던 쏘나타 운전자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던 K3 운전자 27살 김모 씨를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마을회관에서 음료수를 나누어 마신 할머니 6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상주시 공성면 금계 1, 2 마을회관에서 복날에 먹고 남은 탄산음료를 나눠 마신 할머니 6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음료에 독극물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경북도 내 각 시군은 진드기 발생에 대비해 방역 소독을 하고 야외 작업 시 긴 옷을 입고 풀밭에 눕지 말도록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질병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55명의 환자가 발생해 16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방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지역의 ICT 기반 첨단 기계산업 인프라를 접목해 국방 ICT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미는 최근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고 영천은 항공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내년 5월까지 국내외 국방 ICT 생태계 조성 정책과 환경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연안 바다 전체 안반 면적 가운데 바다 사막화가 심각하거나 진행 중인 곳은 전체의 62%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